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나면은 축축한 음지에서 꼬불꼬불 올라오는 고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죠. 불이 난 뒤 산에서도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고사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주도가 이 고사리로 가장 유명합니다. 품질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는 고사리밭은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민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속설에 의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옛날에 고사리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식재료였죠. 구황식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사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이 다년생 양치류에 속하죠. 이 중국이나 일본, 유럽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양지나 음지 모두 잘 적응하지만은 이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더 잘 자라고 환경 조건이 나빠도 잘 자라지만은 토양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고사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식물이죠. 약 3억 년 전 고생대 화석에서도 발견되고 또 아시아에서는 식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춘추시대 백이숙제 고사에도 고사리가 나오죠. 이 백이숙제가 고사리 먹고 연명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민간 정서와도 관련이 깊은데 이 논산에 있는 그 은진미륵도 고사리와 관련이 있고 뭐 민요에도 고사리 노래가 있고 또 그 전남 그 진도나 완도지방 강강솔래 놀이에도 고사리 꺾자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고사리는 생체일 때는 녹색을 띠고 있지만은 익혀서 말리면 갈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고사리는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산나물이죠. 4월이나 5월경에 이 어린 순을 꺾어서 데친 후에 말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은 독이 있어서 이 날것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삶아서 물에 담가가지고 독소하고 쓴맛, 떫은 맛을 우려낸 다음에 말려서 나물을 이렇게 만들어 먹거나 각종 요리에 부재료로 이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빔밥이나 육개장, 녹두전에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부재료죠. 잎과 뿌리 줄기는 맥주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뿌리 줄기에서 나오는 전분으로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한방에서는 고사리 뿌리를 걸근이라고 해서 두통이나 가래 해독, 종기, 습진, 관절통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뿌리 줄기를 말려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은 기생충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기관지염 치료제로 날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사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굉장히 친근한 그런 식물입니다. 이 중국 고사에 을을 지키기 위해서 고사리를 먹고 살았다는 백이숙제 고사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어린애들 손을 고사리 손이라고 하죠. 이 외국에서는 독초라고 해서 이렇게 먹지 않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전처리를 잘 해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 부재료로 이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 속담을 한번 보면은 이 고사리 같은 손은 이제 어린아이 작고 여린 손을 말하죠. 또 고사리는 귀신도 좋아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예로부터 고사리는 제상을 받으러 온 귀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제사상에는 빼놓지 않고 올렸다고 합니다. 또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고사리 고르는 법을 보겠습니다. 생 고사리를 구매할 때는 줄기가 너무 길지 않고 굵기가 조금 통통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잎이 크게 피지 않으면서 주먹처럼 감겨있는 것이 부드럽고 향이 좋습니다. 너무 자라서 잎이 펴져 있으면 질기고 쓴맛이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생 고사리는 선명한 녹색이면서 잎부분에 살짝 갈색 솜털이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고사리를 구매할 때는 밝은 갈색을 띠면서 줄기가 오동통하고 잎이 펴지지 않는 것이 좋고 짙은 갈색을 띠고 줄기가 가는 것은 좀 질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린 고사리를 구입할 때는 색깔이 너무 탁하지 않으면서 이물질이 없는 것이 좋고 또한 잎이 벌어지지 않는 새순을 이렇게 삶아서 말린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고사리 손질법을 보겠습니다. 생고사리는 독이 있기 때문에 이 맛이 쓰고 떫어서 전처리를 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고사리를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은 후에 깨끗이 씻은 고사리 이 줄기가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넣고 끓이다가 위아래로 충분히 저어주면서 골고루 익도록 이렇게 삶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사리가 충분히 익으면 불을 끄고 그대로 30분 정도 두었다가 찬물로 물을 갈아준 뒤에 반나절 정도 담가 두었다가 이렇게 독성이 빠지면은 이렇게 건져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법을 보겠습니다. 보관법은 고사리를 장기 보관할 때는 전처리한 후에 햇볕에 이렇게 건조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짧은 기간 보관할 때는 데친 고사리를 그릇에 담고 고사리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서 이렇게 냉장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린 고사리는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지 상하지 않습니다. 고사리 전처리 과정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린 고사리를 구입했을 때는 이렇게 물에 불려야 되죠. 이 마른 고사리를 불릴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불린 후에 고사리를 끓는 물에 이렇게 집어넣고 한 번 더 삶은 뒤에 줄기를 만졌을 때 어느 정도 통통해지면은 불을 끄고 한 2시간 정도 그대로 둡니다. 그 후에 여러 번 이렇게 물을 갈아주면서 이렇게 불려가며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사리하고 비슷한 고비나무라고 고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고사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르죠. 이 고사리는 한 뿌리에 줄기 하나만 이렇게 곱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고비나무는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고비는 잎이 동그랗게 말려 있고 연갈색 솜털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고비는 고사리보다 더 두껍고 쓴맛이 더 강한데 데친 후 맑은 물에서 충분히 우려내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비는 고사리보다 연하고 씹는 맛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채취가 어렵고 맛이 좋아서 매우 귀한 나무로 이렇게 대접받아오고 있습니다. 문헌상의 고사리 효능도 보겠습니다. 향약 집성방에 의하면은 고사리는 성질이 차고 활하며 활하다는 것은 미끄럽다는 말이죠. 맛이 달다, 갑자기 열이 나는 것을 내리고 오줌을 잘 누게 하며 잠을 잘 자게 하지만은 오래 먹으면 양기가 약하게 되고 다리가 약해져서 걷지 못하게 되며 눈이 어두워지고 배가 불러오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고사리 뿌리는 자색이고 껍질 안에 하얀 가루는 담자색이며 미끄럽고 아름답다. 뿌리의 전분을 채취하여 자양식품으로 식용하고 잎과 줄기는 채소로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약성대전에는 고사리의 찬 성질은 포결을 제거하고 단맛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기가 경락에 뭉쳐 있거나 독이 진골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 라고 했고, 복권 약물지에서는 청열 이습 열을 내리고 습을 잘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가라앉히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이질, 고혈압, 토열, 대하, 풍습성 관절 통증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고사리의 효능 보겠습니다. 고사리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면서 간경, 위경, 폐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열을 내리고 습을 잘 통하게 하면서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몸에 열이 심할 때나 황달, 이질, 대하, 풍습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관절 열통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담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도 있는데, 풍열 감기로 인해서 가래가 나오면서 기침과 열이 있는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 이질에 걸린 산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혈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 장풍으로 인한 변혈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고사리의 효능 보겠습니다. 고사리에는 칼륨과 인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피부 점막을 보호하여 피부 미용에 좋고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빈혈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사리에는 비타민 A, 칼슘, 철분, 칼륨 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고사리는 또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죠. 그래서 장 건강에 좋고 변비 해소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나 비타민 B1, B2, C, 이 미네랄 이런 이 성분들은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사리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주의사항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사리를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고사리에는 발암물질인 블라켄톡신, 타킬로사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물질들은 수용성으로 전처리 과정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생고사리에 들어있는 티아미나제는 이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로 과량을 섭취했을 때는 이 비타민 B1 결핍증인 각기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 돼지고기, 땅콩 등과도 배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사리는 성질이 차서 인체의 기능을 억제시키므로 몸이 찬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본초수비에 보면은 많이 먹으면 양기가 약해진다,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많이 먹고 요절해야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식료본초에는 고사리는 다리를 약하게 하여 걷지 못하게 하고 양살을 약하게 하며 옥경을 축소시키고, 많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머리털이 빠지며 코가 막힌다, 어린이가 먹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내용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사리가 체질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적당히 알맞게 먹으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음식에서 육개장에는 고사리가 빠지지 않죠. 그 다음에 고사리 들깨탕 요리나 아니면은 뭐 오리탕, 각종 탕에 이렇게 부재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볶음채로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볶기도 하고, 또 돼지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볶기도 하죠. 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같이 볶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또 이 콩깍지나 이런 것들을 넣고 같이 볶거나, 아니면은 봄에 나오는 유채 대 같은 것을 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돼지 갈비탕에다가 이 고사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사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재료로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사리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중국 요리들 사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요리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고사리로 이 볶음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청포묵 위에 이렇게 가니쉬를 올리기도 하고, 또 탕을 끓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늦은 봄에 많이 나오는 고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사리를 먹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양기를 약하게 한다라는 속설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 보다시피 장복하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백이숙제 고사처럼 주식으로 먹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조금 이 나물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부재료를 이용해서 먹는 것은 도리어 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이 고혈압이나 현대 성인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리어 유익한 그런 식재료니까 여러분들 기피하지 마시고 봄철에 이렇게 고사리 조금씩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